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통진당 이석기 결국 뒤집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라는 모 수사 당시 국가정보원이 압수했던 현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위-3부는 이석기 전 의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국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라는 모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석기 전 의원이 가지고 있던 5만 원짜리 지폐 2,800여 장, 액수로 약 1억 4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현금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2015년 내라는 모죄 등으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지만 이석기 전 의원이 돌려받은 건 4년이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이에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돌려줬어야 할 돈을 6년이나 늦게 돌려줬다며 법정이율 5%로 계산한 이자 성격의 지연손해금 4,300만 원 가량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심 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압수물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건 형이 확정된 뒤인 2015년이라며 기소 시점에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 확정 뒤 반환에 4년이 걸린 점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이 추가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했던 점,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이 2019년에 나온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참 가지가지한다. 그냥 북한 가서 살아라. 이재명, 문재인 손 붙잡고 다정하게 북한으로 가라. 서해로 월북하면 되겠네. 억울한 서해 공무원처럼 총 조심하고 돈 안 가져가면 고사포 맞으니 돈도 김성태한테 부탁해서 들고 가든지. 이분 이상 국가인 북한 보내면 안 되나? 전복시키고 싶은 대한민국에 왜 산대나. 여전히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자빠졌네. 옛날 같았으면 광화문 광장에 효수했을 법한데 시대 잘 타고 나서 목이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중하고 살아라. 뒤에서 내란에 가담하지 말고. 좌파들의 뇌의 구조는 비슷한가 봐. 직거는 너무 아깝지. 문도 풍산개 돈 안 준다고 버렸잖아. 겉과 속이 180도 달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박수진의 논점과 관점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같은 뿌리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산하 금속노조 위원장 윤장혁, 택배노조 위원장 진경호, 부위원장 김태환 등이 모두 성남 용인을 근거지로 성장한 극좌 운동그룹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경기동부연합은 NL 민족해방파 계열 민족민주혁명당의 하부 조직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 성향의 친북그룹.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이 그룹을 이끌었고 그의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후배가 양경수다. 경기동부연합은 같은 성남 출신 변호사 이재명을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조직적으로 지원해왔다. 그룹 핵심 중 한 명인 민주노동당 김미희가 이재명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줬다. 이재명은 당선 후 김미희 등을 인수위원장 등에 앉혔다. 김미희는 2012년 총선에서 통진당 소속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민노총 민주당 지도부 정치공동체. 2014년 대법원의 통진당 해체 결정 후 지리멸렬하던 경기동부연합을 일으켜 세운 게 양경수다. 2020년 민주노총 선거에서 비정규직 세력을 규합해 위원장에 당선됐다. 양경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윤석열의 시대가 아니라 노동의 시대, 경고가 쌓이면 그 다음은 퇴장이라며 저기를 숨기지 않았다. 각각 1조 6천억 원, 8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화물연대와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이끌었다. 이재명이 야당 대표로 재기하는데도 일조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169석의 힘으로 정부 안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는 민주당이 새 정부의 목을 쥐고 흔든다. 민주노총과 민주당의 반정부 투쟁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망이 죄어들수록 더 극악스러워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측근 3인방 정진상, 김용, 유동규 중 최측근 정진상이 검찰에 소환된 지난 15일 민주노총을 찾았다. 민주노총은 일주일 후 총파업을 선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 대안을 마련하자는 정부 제안에도 불구하고 물류를 세워 세상을 바꾸자며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민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가져온 아비규환은 지금 목도하는 그대로. 복합 경제위기에 무슨 총파업이냐고 하지만 민주노총엔 역설적으로 최적의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이고 감원과 구조조정까지 앞두고 있어 정권을 벼랑 끝으로 몰기엔 이만한 때가 없다.
게다가 국회에선 민주당이 불법파업 조장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추진 등으로 측면 지원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한몸으로 움직이는 정치 공동체처럼 보인다. 양경수는 내년 12월 민주노총 역사상 첫 재선에 도전한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통진당 재건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처럼 야당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표도 후원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이 원내로 들어오면 든든한 자산이 된다.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힘을 빼야 한다. 총파업은 이들 모두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대선은 끝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또한 경찰이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건설노조 경인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민주노총 조합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2일 오후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 탄압을 중단하고 건설노동자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 1개 등은 인천 부평구 소재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건설노조 경인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건설사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건설노조 간부들의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공안 탄압을 자행하며 노조를 파괴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들은 건설노조를 때려잡으면 1계급 특진을 해주겠다는 윤익은 경찰청장의 약속에 매몰돼 1계급 특진이라는 사탕을 먹기 위해 달려드는 불나방을 보는 듯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인천경찰청의 건설노조 경인본부 압수수색엔 두 가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과 건설노조를 건설 현장에서 뿌리 뽑기 위한 여론몰이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경엔 건설자본의 강력한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단체 발표한 다음 날 건설노조 서울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이후 건설노조를 손보자는 건설사의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압수수색 영장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시했다. 건설 현장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고용을 강요했다는 혐의이다고 한 뒤 건설업계가 불법과 비리로 점철돼 있고 건설 현장은 법에도 못 미치는 고용조건, 중대재해가 만연한데 건설자본은 물론 정부도 나몰라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건설 현장을 바꾸기 위해 제도 개선과 고용 안정을 외치며 투쟁한 유일한 존재가 건설노조이다며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정부와 그 하수인을 자처하는 인천경찰청의 작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과도한 방식으로 민주노총 인천본부 건물에 난입을 시도한 것은 인천 노동운동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탄압임을 분명히 한다고 부연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